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잘못 알고 계신 속설 중에 하나가 탈모증이 있으면 머리가 많이 빠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머리카락이 빠지는 숫자 가지고는 어떻게 진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얇아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얇아지다가 이게 솜털이 되다가 아예 모근까지 그쵸. 없어지는 거예요. 도브비누가 탈모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봤거든요. 실제로 좀 도움이 되나요? 전 처음 듣는 이야기긴 한데요. 혹시 대머리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으신가요? 우수수 빠져버리는 머리 때문에 혹시 고민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느덧 코너 속의 코너로 자리매김한 우리 김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박사입니다. 자, 근데 무슨 박사시죠? 저는 이제 의학 박사 중에서도 이제 탈모로 박사 학위를 받아서 탈모 네. 박사. 피부과 전문의 중에서도 사실 탈모를 볼 수 있는 의사들이 많진 않아요. 워낙 되게 서브 스페셜리티한 분야이기 때문에 탈모의 대가 우리 심우영 교수님 밑에서 탈모를 확실하게 수련받고 나왔고요. 오늘은 탈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환절기 되면 머리가 우수수 많이 빠진다고 네. 하고 사진 찍어서 꼭 오시더라고요. 맞아요. 막 수채구멍에 빠진 머리카락도 모아서. 근데 그 말이 맞나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잘못 알고 계신 속설 중에 하나가 탈모증이 있으면 머리가 많이 빠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병적인 탈모증이 아닌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숫자 가지고는 어떻게 진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하루에도 우리가 100에서 150개가 정상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빠진 머리카락 숫자를 세어보시면 사실은 하루에 100에서 150개 요 사이에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고요. 간혹 머리를 이틀 감지 않고 3일 감지 않고 있다가 감았을 때 수채구멍에 많이 빠졌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세는 게 아니라 한 달 또는 일주일, 2주일 아니면 길게는 한 달까지 매일 머리카락이 빠지는 개수를 재가지고 그거의 평균이 100에서 150개가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은 내가 머리가 많이 빠지는지 조금 빠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관찰했을 때 하루에 150개 이상 빠지면 병적인 탈모, 예를 들어 휴지기 탈모라든지 원형 탈모로 진단 내릴 수 있고요. 그 미만은 다 정상이니까 너무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 더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대머리 될까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대머리 의학적으로 진단명은? 우리가 대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의 의학적인 진단명은 남성형 탈모, 안드로겐성 탈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가 많이 빠져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러면 왜 생기나요, 김 원장님?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가늘어지는 거. 그래서 저희가 정말 완전히 머리가 반짝반짝한 대머리 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런 굵은 성모가 아니라 잔털들은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모들이 그런 얇은 잔털로 변해가는 과정, 요거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성형 탈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털이 나는 구멍보다 얇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톡톡 뽑히는 뽑히는 것도 정상인 거고 그냥 얇아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얇아지다가 이게 솜털이 되다가 아예 모근까지 그쵸.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네, 사라져요. 사라지는 거예요. 최종으로 사라져요. 그렇게 늦게 오시면 뭐 어찌 할 방법이 사라진 없어요. 분들은 방법이 없죠. 그거는 그냥 포기하시거나 뭐 모발 이식 정도 해보셔야 되는데 영구적으로 이제 안 나게 되는 거죠. 김 원장님 탈모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탈모 치료 가장 중요한 거는 남성분들의 경우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남성 호르몬을 억제할 수 있는 5알파 리덕테이즈 이니비터라고 하는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를 복용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약 드시라고 말씀드리면 진짜 제가 여자여서 그런지 남자분들이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그거 먹으면 약간 정력이 좀 줄어든다던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말 맞나요? 연구해보면 조금 그런 게 있다곤 하지만 이게 나이 든 사람에서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플라시보에서도 어떤 그런 같이 성기능 감소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약에 의한 효과가 전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 억제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약을 복용을 하니까 뭔가 남성성이 좀 훼손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남성 호르몬 억제제가 아니라 어떤 남성 호르몬에서 머리를 빠지게 하는 남성 호르몬으로 변하게 하는 효소를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남성 호르몬의 농도는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어떤 심리적인 거부감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거의 10년째 복용을 하고 있지만 큰 문제 없이 잘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드셔라. 약 때문이 아니었군요.
그런 약을 먹어서 많이 울게 된다거나 새벽 감성을 좀 느낀다거나 아. 좀 그런 부작용 같은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는 있지 않나요? 근데 우울감을 느끼는 이야기도 이제 예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피나스테라이드가 새롭게 개발된 약이 아니라 어떤 프로스카라고 예전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사용을 하던 약의 5분의 1 용량인 겁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 이미 시판된 지 40년 가까이 된 약으로 안전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고용량 전립선 비대증에서는 그런 우울감이 생기지 않는데 탈모증에서만 그런 우울감이 생길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게 많이 있었고 어쨌든 약의 기전 때문에 생긴다 안 생긴다에 대한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최근에는 그런 고용량을 먹었을 때도 괜찮았다는 사실을 볼 때 탈모증 자체에 대한 우울감 때문에 생기는 우울감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약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다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도 부작용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여성형 유방 그렇죠. 여성형 유방 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드시는 도중에 봉긋하게 가슴이 올라온다고 느끼신다면 약을 당장 중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약을 중단을 하면 초기에는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는데 완전히 조직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약 드시는 초기에 뭔가 가슴에 반응이 온다 생각하시면 중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자들은 치료를 어떻게 해요? 요즘에 그 여에스더 원장님이 먹는 미녹시딜을 많이 얘기하셔서 실제로 진료실에 그냥 오셔서 미녹시딜 처방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는 치료인가요? 사실은 예전에는 먹는 미녹시딜 안 썼거든요. 부작용 대비 어떤 효과가 명확치 않아서 안 썼는데 요즘에는 바르는 미녹시딜이나 먹는 미녹시딜이 거의 비슷한 치료 효과를 가지는 걸로는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은 애시당초 미녹시딜이라는 약 자체가 고혈압 약으로 나온 거고 고혈압 약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다모증이 발생이 되는 걸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국소적으로 도포를 해가지고 머리만 나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지금의 바르는 미녹시딜이기 때문에 혈압약의 전신적인 부작용, 저혈압이라든지 기립성 저혈압 이렇게 가다가 쓰러진다든지 이런 거를 감수를 하고 전 먹는 미녹시딜을 복용하는 건 반대의 입장이고 바르는 미녹시딜이 치료 효과가 같은데 굳이 먹는 미녹시딜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이긴 합니다. 저는 이제 검증된 정보로 어떻게 하려고 설명을 드려도 이제 유튜브 그쵸. 정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이 너무 많으세요. 그쵸.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이 탈모 치료는 사실은 머리카락을 유지하고 싶을 때까지 거의 계속하는 영원히 해야 되는 치료인데 바르는 걸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먹는 약이 필요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최근 논문은 먹는 미녹시딜이 약간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있긴 한데 우선은 원칙은 바르는 걸 먼저 하시고 그래도 좀 효과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단계적으로 올려가는 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원래 머리숱 진짜 많았는데 아기 낳고 머리숱이 확 줄었어요. 아기 낳고 머리카락이 와다닥 빠졌는데 돌아오질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맞아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이제 어떤 임산부 때는 머리카락이 안 빠지게 되거든요.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빠져야 됐을 머리카락이 정상적으로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되고 출산을 하게 되면 그 머리카락들이 확 빠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걸 산후 탈모증 뭐 아니면 휴지기 탈모증 같이 연관돼 가지고 오기는 하는데 출산 직전의 머리카락의 그 풍성했던 상태가 자기 머리카락의 상태라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머리카락은 출산 과정 내내 머리카락이 빠져야 될 게 안 빠져서 훨씬 더 풍성해진 상태였는데 그게 출산 이후에 빠진 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환자분 말도 일리는 있는 게 더 많았던 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는 맞지만 그게 이제 원래 자기 머리카락의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맞는 거고 결국에는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돌아왔을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이미 그때 빠진 건 다 돌아온 거고요. 여성형 탈모가 같이 있으셨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탈모 중에는 휴지기 탈모가 있고요. 또 하나 원형 탈모가 있는데 원형 탈모도 많이 빠져서 생기는 질환이죠. 동글동글하게 동전 모양으로 머리에 빠지는 거고 동전 모양으로 빠지다 보니까 실제로 빠지는 양 자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의 다른 탈모증과는 좀 다르게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머리카락 자체를 균과 같이 면역 물질로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역시 치료를 하면 좋아지지만 계속 이제 재발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보실 거를 꼭 추천해 드려요.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사용해서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한 데서 더 심해져서 오시지 마시고요. 꼭 바로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들려주세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실제 생활 습관 같은 걸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혹시 탈모를 악화시키는 습관 있나요? 워낙 호르몬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생활 습관 자체의 교정으로 좋게 하기도 어렵고 나쁘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두피에 어떤 염증이 너무 심해질 경우에는 염증 때문에 2차적인 탈모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너무 안 감거나 머리를 너무 긁거나 쥐어뜯거나 이런 행위들은 당연히 탈모증의 악화를 시킬 수 있지만 샴푸를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아니면 음식을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먹지 말아야 할지 이런 거는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염색해도 되나요? 파마해도 되나요?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염색과 파마는 피부 모발의 표면에 하는 거고 모근에 가는 영향도 미미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머리 겉에다가 하는 염색이나 파마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들은 검은색이 들어간 채소나 곡식, 검은 콩. 검은색 계열을 먹으면 머리가 더 검어지고 짱짱해지고 많이 난다 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래서 뭐 검은 콩도 있고 검은색이 아니지만 맥주효 뭐 이런 게 일부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미미하고 탈모증이 진행이 되시는 분이라면 어떤 그런 정도의 생활 습관 개선으로 진행되는 탈모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약물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가끔 또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지루 피부염이 제가 있어서 머리가 자꾸 빠지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루 피부염이 아주 심하면 머리카락이 빠질 수는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루 피부염 정말 심해지면 딱지가 않고 피나고 각질 많이 생기고 이러면 정말로 땜빵처럼 머리숱이 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루 피부염만 적절하게 치료가 된다 하면은 이후에 머리카락이 다시 나니까 이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빠르게 병원 오셔서 치료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PD님이 되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방금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유전 질환인 건 맞는데 유전 질환이라 해가지고 나한테 100% 유전이 될 확률 100%는 아니거든요. 유전이 된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조기에 치료를 하면은 좋은 상태로 길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조기에 치료를 하시면 오히려 더 풍성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페시아라는 그 약을 먹었을 때 처음에 나왔던 성적표가 약을 먹으면 90%에서 좋아지거나 현상 유지가 되거든요. 그럼 10%는 약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탈모의 진행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면은 먹는 약으로 멈추기는 어려운 분들도 간혹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남자는 어느 정도 외모가 머리가 다 빠지면은 조금 속상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는 사실 90%가 머리빨이에요. 사실 조금 진행됐을 때 약을 먹으시면 충분히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솜털이 되고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상태가 되는 것처럼 방치만 안 하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정상 상태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한번 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 빗질하기가 엄청 중요하다고 해서 여자들은 사실 빗 사는데 돈 100만 원도 쓰거든요. 빗에 실제로 몇십만 원짜리 빗을 여러 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나무로 된 빗이 좋다. 막 뭐 이런 것 때문에. 100원. 사신 건 아니죠? 아니요. 저는 다이소 1000원짜리 빗만 쓰거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원장님 제가 유튜브에서 탈모에 대한 내용을 찾다 보니까 도브비누가 탈모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봤거든요. 실제로 좀 도움이 되나요? 전 처음 듣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비누를 만들고 그 고형화하는 과정에서 수산화트륨, 양잿물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알칼리성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몸이나 얼굴 세안을 할 때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을 해서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지 않는 거가 전체적인 기조인데 그거랑 완전히 반하게 되기 때문에 지루 피부염도 사실은 지루 피부염에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사실 여자는 먹는 약 중에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이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치료를 좀 병행을 하시는 편인데요. 왜냐? 저희 외할아버지가 엄청 심한 탈모셨었거든요. 대머리였기 때문에 저도 약간 여성형 탈모가 있고 계속 20대 후반부터 꾸준히 관리를 해왔는데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짜잔! 이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일반적인 뭐 토닉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의약품이고요.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이 미녹시딜이거든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르면 이렇게 약이 나오면서 두피에 저녁마다 바르게 되면 이제 미녹시딜이 모근에 흡수가 되면서 머리카락을 굵게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녹시딜 쓰다 보면은 초반에 쉐딩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사람이 미녹시딜을 바르게 되면은 모든 털들이 퇴행기를 거쳐서 생장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밖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탈락기나 이런 과정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보면 머리카락 더 빠진다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게 맞고, 실제로도 그게 빠진 자리에서 생장기인 머리카락이 올라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치료가 잘 되고 있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하게 치료를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머리카락 갑자기 굵어지긴 할 수 없어서 다 한번 빠뜨리고 굵고 건강한 머리카락을 나게 하기 위한 현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미녹시딜의 단점은 조금 일상생활 할 때 쓰면 약간 머리가 떡져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보통 저녁에 바르고요. 아침에 머리를 감아요. 머리를 감고 나서 바르는 게 이 엘크라넬 입니다. 알파트라디올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거 역시 여성형 탈모에 치료 효과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알코올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아침에 바르고 출근하고 일상생활을 하시더라도 절대 떡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로 좀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좀 가끔씩 약간 뭔가 더 치료를 하고 싶다 하면 저는 이제 김 원장님한테 부탁해서 메소세라피, 머리카락에 직접 PRP라든지 아니면 PDRN, 그리고 보톡스 같은 성분으로 주사를 맞는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정도는 이제 바늘로 찌르는 거 자체가 모근에 자극이 돼서 머리카락 굵게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런 MTX가 있으시면 이런 거를 사용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네, 모근이 좀 2mm 정도 깊이에 있기 때문에 조금 긴 거를 쓰실수록 좋긴 해요. 물론 통증이 좀 심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다이소에서 꿀템을 찾아서 갖고 와봤는데요. 닥터 오라클 세브클리어 두피 과일사 앰플입니다. 피부가 두피가 건조하신 분들은 과일사도 좀 달려있는데요. 이런 앰플을 사용하시게 되면 피부를 좀 촉촉하게 유지하면서 지루 피부염이 약간 경증이면 완화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사전에 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서 지루 피부염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아프겠네요, 이거는. 그래도 진짜 찌르는 행위 자체가 모근을 좀 건강하게 하는 거는 맞긴 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중에서도 모발로 박사를 딴 사람은 진짜 드물거든요. 제가 와이프 찬스로 오늘 탈모 박사 김 원장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김 원장님,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 자꾸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더스킨 피부과 탈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탈모 관련된 메소세라피와 같은 시술들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거나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 더스킨 피부과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피부조화정이었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네, 이상이었습니다. 안녕.